옛날, 아주 먼 옛날, 한반도의 북쪽, 지금의 강원도 철원 지역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철원 평야와 태백 산맥의 정기가 충만한 곳으로 자연의 모든 생명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장소였습니다. 철원 지역에는 눈이 많이 오는 겨울, 마을 사람들은 눈이 내려온 초원에서 신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눈꽃과 얼음으로 장식된 마을은 마치 동화 속 얼음성 같았고, 사람들은 스케이트와 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바로 얼음성 공주와 그녀의 용감한 친구들에 관한 전설입니다. 얼음성의 중앙에는 믿음을 간직한 얼음성이 있었는데, 이날의 주인공인 얼음성 공주는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처럼 하얗고 영롱한 모습의 백설공주, 눈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듯한 온화한 미소로 누구에게나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끼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상징이자 자연의 원천이던 신비로운 얼음 연못이 갑자기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은 마을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생명선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던 중 철원 숲속 깊은 곳에서 온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용감한 숲속의 친구 은빛 늑대였습니다. 은빛 늑대는 얼음을 녹이는 비밀을 알고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은빛 늑대는 바람처럼 빠르게 숲을 달려가 다른 숲속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친구는 호기심 많은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작은 몸집에도 아주 빠르게 머리를 굴리며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있는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은빛 늑대의 길동무가 되어 지혜로운 카드를 들고 다니는 솜털 고슴도치도 있었죠. 고슴도치는 사방팔방에 뿌리를 뻗어 만물을 아우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모여 얼음성으로 갔습니다. 공주는 그들을 환영했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했습니다. 여우는 그동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못이 얼어붙는 이유가 해로운 기운이 퍼지는 일종의 저주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공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빛 늑대와 여우 고슴도치와 함께 이 저주를 풀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석양이 질 때까지 그 문제를 연구하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고슴도치의 놀라운 지혜와 연못 주변에 있는 고목나무의 힘을 빌려 저주받은 얼음을 깨뜨릴 수 있는 특별한 주문을 개발했습니다. 여우는 내부의 열기를 이용해 연못의 얼음을 녹일 수 있는 작은 장치를 만들었으며, 은빛 늑대와 공주는 그 장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한 마법의 노래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 연못으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공주와 친구들은 저주를 깰 준비를 했습니다. 공주의 신호와 함께 은빛 늑대가 세상을 향해 울부짖었고, 여우와 고슴도치가 힘을 합쳐 마법의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이어서 공주가 맑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연못의 얼음은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의 노래와 힘이 깃든 장치 덕분에 저주는 풀렸고, 신비로운 얼음 연못은 다시 맑고 푸른 물로 넘쳐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고, 공주는 친구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얼음성은 다시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겨울 철원 마을은 다시 한번 눈꽃과 얼음으로 장식되어 매년 썰매 축제를 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전설로 남은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용기와 지혜, 그리고 우정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며 모두 함께 마음을 모을 때였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신비로운 고장인 진도에 사는 사람들은 대대로 전해오는 전설과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진도의 용신과 이무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마저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진도는 신령한 용신이 지키고 있으며, 그 용신은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졌습니다. 진도 앞바다에는 거대한 이무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무기는 바다의 깊은 곳에 숨어 있었으며 때때로 물 위로 올라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이무기의 존재는 진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이무기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매년 바다에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마치 진도의 전통 행사와 같이 자리 잡혔고 마을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면서도 언제나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오래된 전통이 이어지던 어느 해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수였고 그는 늘 타고난 용기와 지혜로 마을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이렇게 무작정 제물을 바쳐야만 하는 이무기가 마을이 축복을 가져다 줄 용신과 함께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장로들을 찾아가 이무기를 물리칠 용기를 가지겠노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반대했지만 진수의 결심을 본 후에는 그에게 힘을 모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마을의 장로들과 함께 계획을 짜고 진도 앞바다에 이무기와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정해진 날이 되었고 진수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는 용신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이무기와의 마지막 대결에 임하였습니다. 바다에서 이무기와 진수가 마주하는 순간 거대한 물살이 일며 하늘과 바다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진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한 의지로 맞섰으며 그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용신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긴 전투 끝에 이무기는 마침내 진수의 지혜와 용기에 굴복하였고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며 바다 깊숙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진도는 최고의 풍요로움을 수확할 수 있었으며 용신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수의 용기와 지혜를 기리며 그를 영원히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힘이 바로 용신과 함께 있는 용기였음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영원히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진도의 사람들은 용신의 보호 아래 이무기의 위협을 벗어나 오래도록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 서해안에 위치한 군산이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다. 이곳은 바다의 푸른 물결과 넓은 갯벌 그리고 풍요로운 해산물로 유명한 곳이었다. 군산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근면한 농부와 어부들이었고 그들은 서로 긴밀한 유대 속에서 생활했다. 마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에는 연우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연우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던 소녀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신비한 모험을 꿈꾸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녀는 밤마다 창가에 앉아 달빛에 비친 마을의 전경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모험을 상상하곤 했다. 어느 날 밤 연우는 잠에서 깨어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은 유난히도 밝게 빛났고 그 빛은 마치 그녀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호기심 많은 그녀는 조용히 오두막을 나와 달빛 속을 산책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길을 지나 숲으로 들어간 연우는 놀랍게도 숲속에서 빛나는 작은 불빛을 발견했다. 그 불빛을 따라간 끝에 연우는 놀랍게도 작은 요정 루나를 만나게 된다. 루나는 달빛 요정으로 매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인간의 세계로 내려 특별한 사람들에게 모험을 선물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루나는 연우에게 말을 건넸다. 용감한 소녀야,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모험이 잠들어 있니? 우리 함께 그 모험을 실현해보자.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연우는 루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루나는 연우를 마법의 세계로 안내했으며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가득했다. 연우는 용감하게 해저 세계를 탐험하고 하늘을 나는 새들과 친구가 되며 정령들과 춤을 추었다. 이러한 모험 속에서 연우는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고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밝아오자 루나는 작별을 구하며 연우를 마을로 데려다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너의 모험은 이제 시작이야. 연우야, 현실 세계에서도 너만의 모험을 즐기길 바란다. 라고 말하며 사라졌다. 그리하여 군산의 소녀 연우는 항상 마음속에 작은 요정 루나와의 모험을 간직한 채 현실 속에서도 용기 있는 모험가로서 성장해 나갔다. 그녀는 군산 사람들에게 고유의 꿈과 모험의 중요성을 전하며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모험을 찾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군산의 밤하늘에 달빛 아래에서 이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도의 푸른 바다 깊숙한 곳에는 신비로운 해마왕국이 존재했다. 이 왕국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바다 생물들에게는 영원한 전설로 회자되었다.
그곳은 눈부시게 빛나는 산호초와 무지갯빛 물고기들이 가득했으며 해마들이 왕국의 주인으로서 평화로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해마왕국을 다스리는 해마왕 류호는 세심한 지도자였다. 그는 바다의 조화와 평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바다 생물들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도록 이끌었다. 류호의 곁에는 그의 충실한 조언자인 하늘빛이라는 이름의 현명한 거북이가 있었다. 하늘빛은 왕국의 역사와 지혜를 아는 유일한 자로서 류호에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조언을 해주었다. 그러나 언제나 평화로운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해류가 발생하여 왕국의 일부분을 휩쓸고 지나갔다. 산호초가 뒤엉키고 물고기들이 길을 잃으면서 바다는 큰 혼란에 빠졌다. 해마왕국의 모든 주민들은 두려워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왕국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왕 류호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늘빛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늘빛은 깊은 명상 끝에 말하였다. 이 혼란을 해결하려면 왕국의 불협화음을 바로잡아야 하네. 전설에 따르면 바다의 중심에 있는 평화의 진주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네. 평화의 진주는 왕국의 중심부에 숨겨진 전설적인 보물로 바다의 조화를 유지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전해졌다. 류호는 망설임 없이 모험을 결심하고 그의 가장 믿을 수 있는 부하들을 모아 평화의 진주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났다. 그들은 깊고 험난한 바다 속을 헤쳐나가며 고대 산호의 미스터리를 풀고 위험천만한 해저 협곡을 지나가야 했다. 중간중간 그들은 커다란 문어와 만만치 않은 상어 무리들을 마주쳤지만 협력과 지혜를 통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갔다. 드디어 왕국의 중심에 다다른 그들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산호궁에서 평화의 진주를 발견하였다. 진주는 눈부시게 빛나며 주변의 어두운 바닷속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류호는 진주를 손에 넣고 바다의 균형을 되돌리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다. 왕국으로 돌아온 류호는 그가 가져온 평화의 진주를 왕국 중앙 광장에 놓았다. 그러자 진주는 찬란한 빛을 발하며 굴곡진 해류를 다시 원래의 순환으로 바꾸었다. 산호초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길을 잃었던 물고기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왕국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다. 바다의 모든 생물들은 류호와 그의 용맹한 팀에게 감사하며 축하의 연회를 열었다. 류호는 왕국의 주민들에게 중요성을 깨달았다.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후로 해마왕국은 평화의 진주를 왕국의 중심에 영원히 두어 평화를 기리는 상징으로 삼았다. 제주도의 바다는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평화를 유지했고 그곳을 지나는 모든 바다 생물들은 해마왕국의 전설을 세대를 넘어 전하게 되었다.